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바이러스 들어오지 않게 환기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국어부장 예준이 우리 창문 잠깐만 열었다가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침이라서 많이 졸리고 피곤할 텐데 눈 반짝 뜨고 선생님하고 함께 신나고 즐거운 국어 수업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어떤 단어 배우고 있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네, 다들 잘 크게 말해줬어요. 우리 지금 3단원 작문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작문의 원리와 실제. 그 중에서도 우리 작은 단원 세 번째 어떤 단어 배우고 있었죠? 네, 다들 목소리 크게 잘 말해줬네요. 건의하는 글쓰기에 대해 우리 오늘부터 배워볼 거예요. 건의하는 글쓰기.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워놨어요. 여러분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보았던 기억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어떤 화면인가요? 네,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화면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내가 동의 버튼을 눌러봤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오, 이번에도 역시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어줬어요. 선생님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저번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정인이 사건이 이때 국민청원에 올라왔었는데 선생님도 그때 좋아요, 동의를 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국민청원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글을 써서 올린다면 여러분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줄 친구 있을까요? 저기 영지가 손을 들었는데 우리 영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여러분 영지가 지금 뭐라고 말해줬냐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거나 많이 동의를 하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뉴스에 나오고 또 대통령이 대답을 해준다고 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건의를 하는 글을 쓰게 된다면 우리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역사회에 이렇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글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건의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칠판에 적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 화면에 있는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길 바라요. 네, 여러분 목소리 크게 정말 씩씩하게 잘 읽어줬어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핵심 낱말만 이렇게 간추려서 적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건의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총 100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블록타임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 학습 목표에 대한 수업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개별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건의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건의하는 글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알고 건의하는 글쓰기의 방법을 알면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건의하는 글을 직접 써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우리 블록타임 두 번째 시간에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될 거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오늘 달성할 수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이게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건의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로 건의하는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건의하는 글 하면 여러분은 건의하는 글이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나요? 저기 민주가 손을 들었는데 민주는 건의하는 글이 어떤 특성을 가진 글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주가 잘 말해줬어요. 민주가 뭐라고 말했냐면 건의하는 글은 일종의 설득하는 글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대요. 네, 맞아요. 건의하는 글은 설득하는 글의 일종이에요. 읽는 사람이 내가 제시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수용해서 그 해결 방안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기 위한 게 건의하는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의하는 글을 쓸 때는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의하는 글을 쓸 때는 우선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또 그 문제만 제시하면은 그저 불평불만에 지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덧붙이면 좋을 것이 이 해결 방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해결 방안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주면 좋아요. 이 건의하는 글을 쓸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의하는 글을 쓰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건의하는 글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기 예진이가 손 들어줬는데 예진이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네, 예진이가 잘 말해줬어요. 예진이는 아까 동기유발 때 선생님이 말한 거를 잘 들어준 것 같은데 예진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건의하는 글은 공동체와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네, 맞아요. 우리 건의하는 글은 그래서 사회적인 맥락과 큰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와 글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건의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맥락 감수성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서 민감하게 얼마나 반응하는지 우리가 사회적인 맥락을 얼마나 잘 읽고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맥락 감수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건의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서 크게 알아봤어요. 우선 건의하는 글은 설득하는 글의 일종이고 문제, 해결 방안의 효과와 이익에 관련된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맥락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건의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해했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고 한번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면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아까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다들 잘 받았나요? 혹시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볼까요? 다들 잘 받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유인물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자료 2번 글을 우리 볼까요? 자료 2번 글을 보면 어떤 학생이 쓴 건의문이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건의하는 글의 특성을 가지고 이 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활동 시간을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건의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승희는 왜 이렇게 엎드려 있을까요? 우선 일어나서 고개 이렇게 펴고 한번 선생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이 글을 읽어봤는데 그냥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군요. 우리 방금 전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는데 건의하는 글 쓰기에 여기 칠판에 적혀있는 거 볼까요? 건의하는 글에는 어떤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할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네, 문제, 해결 방안, 효과, 이익이라고 했죠. 우리 승희 글 잘 읽어봤지요? 그러면은 이 글에서 문제가 뭔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약간 교복에 대한 교칙이 너무 억압적인 것이 문제라고 말해줬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글에서 해결 방안 한번 찾아볼까요? 해결 방안을 못 찾겠다고요? 그렇죠. 해결 방안이 지금 없지요. 건의하는 글쓰기에 좋은 방법, 좋은 건의하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해결 방안이라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 방안을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글에서.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르면서 생각해 보면은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엎드려 있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면 승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활동을 다들 거의 끝마친 것 같은데 혹시 아직도 활동을 끝내지 못한 친구가 있을까요? 혹시 다 끝낸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눈 한번 맞춰볼까요? 네, 다들 선생님을 잘 바라봐줬어요. 그러면 이 자료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건의하는 글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했죠?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글에서 문제는 뭐라고 생각했나요, 여러분들? 저기 지민이가 한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민이는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이 뭐라고 생각했나요? 네, 지민이가 잘 말해줬어요. 교복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설득하는 글에는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 또한 들어가야 하는데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누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 글에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의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글에는 해결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 방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방안에 대한 효과나 이익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이 글을 고쳐 쓴다면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모둠 활동으로 수업 진행할 건데 우리 빠르게 모둠으로 한번 책상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너무 빨리 만들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모둠 만드는 줄도 몰랐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둠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진행할 거냐면은 모든 활동으로 여기 제시글에 있는 건의문의 일부분을 우리가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건의하는 글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세 가지? 여기 적혀 있죠? 문제, 해결 방안, 효과와 이익.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 문장을 한번 모둠별로 써볼 거예요. 그 글을 보면 세 문장을 우리가 쓰라고 되어 있죠? 우선 이렇게 한 문장 있고 여기 그러므로 라는 연결 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라고 하는 이런 연결하는 말로 이렇게 세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여기 건의하는 글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할 요소인 문제와 해결 방안과 효과 이 세 가지를 이 세 문장에 대응시켜서 한번 모둠별로 작성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또 10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모둠별로 한번 이 건의하는 글의 내용을 한번 채워 넣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동 시작할게요. 여기 일모둠에서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여기 지금 민준이가 하기 싫어가지고 참여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민준이는 왜 글쓰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배워서 일상생활에 어디다가 써먹을지 몰라가지고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 우리 건의하는 글쓰기가 일상생활에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 나는 국민청원 같은 것도 참여해 본 적이 없고 뭐 사회에 문제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별로 그 건의하는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렇게 말해줬는데 우리 민준이 학교 생활하면서도 우리 건의하는 거를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교장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당장 우리 민준이가 저번에 뮤지컬 동아리 음악실 사용 관련해서 음악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 건의하는 글쓰기에 세 가지 방안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설득력이 높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건의하는 글쓰기가 일상생활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않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글쓰기 한번 열심히 참여해 봐야겠죠? 우리 건의하는 글쓰기를 하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좋아요. 민준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활동 이제 다 마무리했나요? 혹시 마무리 못한 조가 있을까요? 우리 1조는 다 했나요? 네. 1조 되게 빨리 끝냈군요. 네. 2조도 네, 다 했군요. 3조 네, 좋아요.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4조 다 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조가 이 첫 번째 문장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1조에서 발표를 맡은 오늘의 1번 학생 우리 지아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여기 들어갈 문제 상황은 지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업 수준이 획일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일모듬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아, 여기 학생들이 말하는 거에서 초급반과 중급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수업의 수준이 지금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네, 1조 잘 말해줬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그러면은 이제 2조에서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해볼게요. 2조의 발표자 1번 친구 민지가 한번 말해볼게요. 민지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반을 나눈다고 했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초중급반이 없다는 게 문제니까 초중급반으로 다양하게 수준을 나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네, 2조도 잘 말해줬어요. 네, 잘 말해준 2조에게 박수. 네, 그럼 마지막으로 3조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3조는 우리 해결 방안의 효과와 이익에 대해서 그러면으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3조는 지금 이렇게 말해줬어요.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여기 학생들이 말한 내용에 보면은 참여하겠대요. 참여할 뭐 이런 참여와 관련된 말들이 많아가지고 참여가 활발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3조도 잘 말해줬어요. 우리 모두 이 활동 진행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한 우리 자신에게 박수 쳐줍시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건의하는 글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또 우리 건의하는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건의하는 글의 일부분을 채우면서 직접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건의하는 글을 직접 써보는 활동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늘 2시간 연속으로 진행하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몇 분이에요? 17초 남았어요. 이거 촬영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걸릴 것 같아서
꺼지네. 이거 그냥